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명의 화이트 걸과 오늘 셋 다 하얗네요. 네, 저희 시장 마감을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첫 번째. 앞서 이제 수급파이터에서도 상대로 나왔던 카카오게임즈인데 급락하다가 다시 또 기사회생으로 올인 흥행 때문에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며 이전 수준을 향해 주가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볼지 OX 의견 주시죠. 네, 의견은 나뉘어졌는데요. 염정 팀장님, 앞서 이제 카카오게임즈랑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 시청자분들이 채팅방에서 둘 다 관심이 없다, 둘 다 싫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어요.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그 투심이 위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카카오게임즈 일단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었는데요. 카카오게임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만 시장에서 이제 오딘이 새로운 뭐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제 출시를 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뭐 앞으로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 영역에 대한 사실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이제 카카오게임즈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전환사채가 이번 달 31일부터 전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인데 이미 뭐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감은 좀 없다라는 좀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좀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게임 업계가 원래 가지고 가야 했던 올해 사실 착착 진행돼야 했던 부분은 P2E 시장인데요. P2E 시장에 대한 어떤 약간 가시화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게임 업체 전반적인 지금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반등이 좀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성장성을 믿고 가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좀 관심이 좀 없다 또는 지금은 아직은 보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직은 있다. X 의견 주셨습니다. 오 의견은 저희가 앞서 뭐 김태성 팀장님을 통해서 들어봤으니까요.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또 시멘트주들이 상승입니다. 고려원 시멘트. 이제는 시멘트도 쇼티지일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OX 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OX가 나뉘어져서 바뀌어서 의견이 달린데요. 송환희 팀장님은 X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를 못 담아본 게 너무 아쉽지만 이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원자재 뭐 아니면은 이런 전쟁 관련주였었는데 쇼티지 이런 호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특수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뭐 호재인가라는 이런 변화를 좀 판가름하실 줄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는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기술력으로 이런 비용 조치라든지 장기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시멘트 업계의 유연탄 가격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려 시멘트는 쌍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판가름으로 인해서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순환 자원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양상 같은 게 업계별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만치 고려 시멘트 또 물론 괜찮지만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뭐 아시아 시멘트나 쌍용 ENC 이런 시멘트 종류들 업종은 또 있으니 그쪽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고려 시멘트는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고려 시멘트 말고 다른 또 시멘트 관련주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빠르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쿠콘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4%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로 최대 수혜가 된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두 분도 동의하시는지 의견 확인해보죠. 여기에는 또 일치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좀 덜 됐거든요.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어떤 회사인지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쿠콘에 대해서는 쿠콘은 이제 작년에 신규 상장된 회사이고요.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업 부분을 좀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포트에서는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체 매출 중에서 이제 이런 수수료에 대한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이제 금융기관들, 뭐 은행이라든지 뭐 카드사라든지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쿠컨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받는 수수료로 매출액이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꽤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쿠컨에 대해서 밸류에 대해서 지금 좀 논하고 있는데 사실 밸류가 좀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마다 조금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고밸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좀 저가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를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조금은 이 섹터 자체가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쿠콘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 악재보단 성장성이고 또 카운트 3일입니다. 뭔가 3일 뒤에 이벤트가 있는 관련 종목인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에코프로, TJ 미디어. TJ 미디어를 저희가 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3일 뒤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 후에 목표가를 도달했었는데 다시금 이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자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총인구 대비했을 때 23.4%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방역 당국에 의하면은 무증상 정체를 포함하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감염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게 완전한 리오프닝이 아니다라는 것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오늘도 상승세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발생 예측을 좀 종합한 결과에서 11개 기관 중에 뭐 9개 연구진이 유행 정점을 지났다. 라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다만 전파력이 높은 BA2 변이 유행으로 다시금 증가세가 있을 거라는 우려에 거래량을 좀 동반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한 이런 리오프닝 상태가 아닌 바로서 4월 3일 이후에 거리두기 완화에 좀 초점을 뒀기 때문에 카운트 3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로 60만 명을 돌파했던 3월 16일에 좀 초점을 두었는데요. 이틀 이후에 18일에 거리두기 완화가 현행이 지속되는 결과를 좀 나타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거리두기는 오는 금요일에 옵니다. 발표를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전까지 확진자 수가 조금 추세가 우하향되는 경우에는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두기 이제 10인이라든지 24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보고 소문이 조금 오보가 되면서 TJ 미디어 주가가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완화가 분명히 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세 하향 시 기대 매수 유입을 좀 추론해 보면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그리고 또 손절가는 6,800원, 목표가는 7,600원으로 다시 제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TJ 미디어 다시 한번 저희가 목표가를 터치한 이후에 재공략하는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염정 팀장님의 종목인데 악재보다는 성장성이라고 했어요. 그 악재는 이제 에코프로 하면 네. 떠오르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악재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계열사에 대한 악재가 좀 나왔었고요. 1월에 이제 내부자 거래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의 이제 공장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상으로도 봤을 때 일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악재가 있어서 급락하기 직전 수준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주 쪽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일단은 증권사들의 좋은 리포트들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가
상향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전에 에코프로비엠과 같이 주목을 받았던 에코프로는 아직은 시장에서는 주목이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도 같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다른 비상장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엠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제 재확인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반등이 주가 반등으로 돌아서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열사로 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상장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도 이제 반영이 좀 덜 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GEM은 전구체,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뭐 케미컬 필터라든지 리사이클 관련된 전체적인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밸류체인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지주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작년에 가장 좋았던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치가 너무 많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뭐 저점은 통과는 했고요. 통과한 시점에서 지금도 한동안 정체에 머물고 있는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씩은 이제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재단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소재단에서의 좀 강력한 부분이 아무래도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같은 방향으로 에코프로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좀 데리고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를 논하는 이제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이럴 때 좀 저가로 매수해 두신다면은 어느 정도의 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가격에서 매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아마 한 9만 원, 9만 1,000원대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9만 원 초반대면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급락 직전인 한 12만 원 선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일단은 한 8만 원 선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악재보다는 성장성에 다시 주목할 때다.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TJ 미디어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저희의 마감이 산다 주인공이었고요.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확인해 보죠. 코스피는 0.43% 오름세, 코스닥은 더 5장에 들어서 탄력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는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937.4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도 0.4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아쉬웠는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0.64% 하락하면서 1219원을 지난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